여러분, 같은 1억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람은 괜찮은 회사를 정말 싸게 샀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샀습니다. 7년이 지나면 누구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보통은 싸게 산 사람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투자 세계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된 계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버핏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투자 초창기 버핏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숫자에 집중해서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기업,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법을 따랐어요.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을 헐값에 사서 잠깐의 반등에서 수익을 얻고 파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 중반 버핏은 투자 파트너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거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헐값에 사서 고생하기보단 차라리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먼거는 항상 훌륭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평범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이 실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1972년 시즈캔디 인수였어요. 당시 버핏은 인수 가격이 매출 대비 약 3배 수준인 약 2,500만 달러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레이엄식 시각으로 보면 싼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먼거는 시즈캔디가 강력한 브랜드, 높은 고객 충성도, 뛰어난 현금 창출력을 가진 질 좋은 기업이라며 인수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즈캔디는 인수 후 수십 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세전 이익을 벌어들였고 그 현금이 다른 투자에 재투자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 기반이 됐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찰리가 나를 그 방향으로 밀었다. 시즈캔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버크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버핏은 단순히 싸기만 한 기업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 철학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건 바로 그 철학 전환의 상징 같은 문장입니다. 버핏이 말한 좋다는 단순히 한때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성장하고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회사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내 편이 돼주는 회사들이죠. 첫째,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버핏은 이런 걸 해자라고 표현했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주거나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 번거롭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어서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어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쉽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강합니다. 둘째,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여야 합니다. 회사가 매년 남는 돈이 많아야 버틸 힘도 성장할 힘도 생기잖아요. 5년, 10년 동안 현금이 계속 쌓이는 기업이라면 이미 사업의 뼈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돈을 얼마나 잘 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버핏은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고 꾸준한 회사를 선호해요. 쉽게 말해서 100원을 투자해서 150원, 200원을 벌 수 있는 회사인 거죠. 반대로 100원을 놓고 110원 버는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넷째, 번 돈을 다시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성장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돈만 잘 벌고 가만히 있으면 성장은 멈춰요. 하지만 좋은 회사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좋은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크게 키웁니다. 이게 복리처럼 불어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번 돈을 전 세계 다른 나라 매장을 내는데 재투자하면서 성장해온 방식이 그런 경우입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회사는 버티는 힘, 돈 버는 능력, 돈을 잘 굴리는 능력, 다시 키우는 힘,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자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파트는 단순히 싸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가 꾸준히 붙고 그에 따라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받을까요? 첫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걸 흔히 일자리, 학군, 교통 이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이 확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서 출퇴근이 편하다거나 좋은 학교가 밀집해 있다거나 지하철과 버스망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수요가 끊기지 않습니다. 둘째,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입지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데가 없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변이 개발이 꽉 차 있거나 지리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새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대표적이죠. 이런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 독점성이 생깁니다. 셋째,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규모 있는 단지여야 합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실거래가 활발해서 시세가 투명하게 형성되고 가격이 오를 때도 조정될 때도 시장의 흐름을 잘 타요. 반면 소규모 단지는 거래가 드물고 가격 변동이 들쭉날쭉해서 투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넷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마트, 병원, 공원, 문화시설 같은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단순 투자 목적뿐 아니라 실거주 수요까지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다섯째, 전세 수요가 두텁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전세 수요는 곧 실수요입니다. 전세가 잘 나가고 공실이 잘 안 나는 지역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방어력이 강합니다. 반대로 전세 수요가 얇은 곳은 경기 변동에 따라 바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가치가 쌓이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잘 버팁니다. 결국 시간이 내 편이 돼주는 자산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적정한 가격이랑 싸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적정가라고 하면 보통 싸게 사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싸다는 건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만 본 거고 적정한 가격이라는 건 미래의 가치에 비해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보는 겁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세일할 때 사는 거랑 비슷해요. 가방이 원래 3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에 팔고 있다면 그 브랜드가 앞으로도 잘 나가고 제품 가치도 유지된다면 200만원은 적정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싸니까 라는 이유로 이름도 생소하고 퀄리티도 애매한 가방을 50만원에 샀다고 치면 그게 나중에 값어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겠죠. 이 차이가 바로 싸다와 적정가의 차이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적정가를 볼 때는 보통 3단계로 확인해요. 첫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부터 평가합니다. 사업의 체력이 탄탄해야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둘째,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현재 주가가 비싼지 합리적인지 봅니다. 쉽게 말해 이익이나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납득되는 수준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셋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변수들을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장이 확실하면 약간 비싸 보여도 괜찮지만 불확실성이 크면 더 싸게 사야 안전하죠. 아파트도 비슷해요. 첫째,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호가를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벌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지금 파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보는 거예요. 둘째, 전세가율이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봅니다. 전세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그 지역에 실제로 살려는 사람들이 꾸준하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같은 생활권에 있는 대체 단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납득되는 수준인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군 입지인데 A 단지는 8억, B 단지는 7억이라면 그 차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싸다는 건 단순히 숫자만 본 거고 적정가란 이 자산이 가진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비해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야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누가 더 싸게 샀는지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2020년 코로나 시기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주식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였어요. A씨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테마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전보다 주가가 반토막이야, 무조건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처음 몇 달은 주가가 반짝 오르면서 역시 싸게 사길 잘했지 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2-3년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테마주 특성상 실적이 꾸준히 오르지 않다 보니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어떤 건 그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B씨는 같은 시기에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던 꾸준한 소비재 기업에 투자했어요. PER이 특별히 싸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도 착실하게 주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봤고 3-4년 뒤엔 주가도 크게 올랐고 배당까지 챙기면서 B씨의 총 수익률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A씨는 지금 싸 보이는 것을 샀고 B씨는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차이가 복리처럼 쌓입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금매니까 싸다는 이유로 입지가 애매한 외곽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엔 시세가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남들보다 싸게 샀다는 만족감도 있었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식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거래가 끊기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입지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샀어요. 그땐 주변보다 조금 비싸 보여서 망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수요도 꾸준하고 거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몇 년 뒤엔 그때 그 가격에 산 게 진짜 잘한 거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적정한 시점에 잡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한 핵심이에요. 시간은 좋은 자산의 편이 돼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에게는 오히려 무심한 심판이 되거든요. 실전에서는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아래 3가지 흐름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째, 좋은 자산을 먼저 선별해 두는 겁니다. 처음 단계에서 기준이 느슨하면 나중에 시장에 출렁일 때 판단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주식이라면 해자, 현금 흐름, 수익성, 성장성 같은 핵심 요소들을 최소 4개에서 5개 이상 꼼꼼하게 체크해서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이 유지될 만한 기업만 추립니다. 아파트라면 입지, 전세 수요, 주변 시세, 대체 단지와의 비교 같은 기본기를 철저히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가 탄탄해야 이후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 가격을 차분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내가 생각한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미리 계산해두면 실제로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기회를 기다릴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죠. 셋째, 투자 후에는 기준을 계속 점검하고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응하라. 좋은 자산을 사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시장 환경, 부동산의 수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죠. 처음에 세운 투자 기준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처음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자산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버핏이 강조한 건 단순히 싸게 사라가 아닙니다. 좋은 걸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시간이라는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 철학은 버핏이 먼거와 함께하면서 수십 년간 투자 현장에서 직접 다듬어온 결과물이기도 하죠. 좋은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 나갑니다. 반대로 애매한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선택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인지 한번 기준을 세워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이에요. 책 한 권에서 감정을 오로담는 오로담이었습니다.